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R 피직스 어, 수학이나 물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군의관 시절에 만든 건데 그 당시에 다른 과 군의관들이 MRI를 알고 싶다고 해서 만들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있는데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베이직 컨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물리를 아주 쉽게 보여줄 거고, 후반부에는 이제 최근에 어드밴스드 이미징이라고 하는 것들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이미징이 이게 2000년대 중반에 만든 슬라이드인데 뭐 아직도 어드밴스드 이미징인 것 같고, 어, 장족의 발전이 있었고 계속 임상적으로 이제 프랙티컬하게 될 정도가 된. 이거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이 당시에 공부하느라고 봤나요 혹시? 아예 못 봤어요. 이거 다시 보기 해도 괜찮은 강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배우 김명민 여기서 지휘자로 나오고요. 장근석 그 천재 트럼펫 연주자로 나옵니다. 아까 그 김명민이 원래 천재 작곡가면서 지휘자인데 진정 놀란 표정 봤죠. 예. MRI가 사실은 장근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장근석인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 전체가 선율을 뿜어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브레인 티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장근석은 아까 그 화음을 다 분리해서 들었죠. 디컴포지션 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수많은 악기에서 나오는 선율을 듣고서 에러를 지적하죠. 뭐 어디가 잘못됐느니, 뭐 바이올린이 잘못됐느니. 어, MRI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브레인을 자극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를 공간에서 뿌려주는 게 MRI인데, MRI는 다 성분을 분석합니다. 성분을 분석한다는 거는 여기서 하모니로 되어 있는 음악 소리에서 하프 소리를 따로 분리할 수 있고, 바이올린 소리를 따로 분리할 수 있고, 뭐 팻 시그널을 분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분을 분리하는 걸 갖다가 사실은 이전에 NMR이라는 기술로 원래 나와 있었죠. NMR 혹시 배우셨습니까? 이게 유기화학 시간에 분자 구조를 알기 위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혀 기억 안 나시죠? NMR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그널을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더해주면은 그게 MRI입니다. 예. 성분을 알고 위치를 알면 매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면에서 매핑을 하면은 2D 영상이 되고, 공간에서 매핑을 하면 3D 영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이 MRI 기술이랑 장근석의 어떤 기술은 주파수를 프리퀀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 타임이랑 앰플리튜드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화음이 있다고 칩시다. 화음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여기서 그치는 거죠. 근데 아까 장근석은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깔끔하게 뭐 이게 도 소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천재 음감 있죠. 절대 음감. 뭐 모차르트도 그랬고. 그래서 포리어 트랜스포메이션 배웠죠. 아니 그러니까 배운 거는 이해는 한 건 아니더라도 단어는 들어봤죠. 이게 다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것도 포리어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서 반대로 가는 것도 포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거는 어떤 전자기 신호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죠, 도. 도의 파형, 미.
도미솔 화음인데 저 음을 듣고서 머릿속에서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화음을 분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타임 도메인, 타임 앰플리튜드 도메인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원리는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서 도, 미, 솔 화음을 분리해내게 된 겁니다. 뇌 MRI 찍으면 거기 뭐 그레이 매터도 있고 화이트 매터도 있고 CSF도 있고 뭐 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성분들을 독특한 어떤 프리퀀시가 나오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분리된 성분이 어느 위치에서 나오느냐 그것만 표시해주면은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NMR도 정말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지만 거기다가 위치 정보까지 더한 MRI도 노벨상을 받았죠. 그 MRI 기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지금은 좀 더 심플해졌지만은 환자가 자석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얻는 건데, 그냥 자석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영상이 안 나오겠죠. 어느 정도 그 악보가 있어야 됩니다. 악보. 아까 MRI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했지만 MRI 악보가 여러 개가 있죠. 뭐 그레디언트 에코도 있고 스핀 에코도 있고 디퓨전도 있고 퍼퓨전도 있고, 그래서 악보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워터 프로톤 그걸 갖다가 자유자재로 어, 거기다 작업을 걸면서 신호를 얻는 게 바로 MRI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자석으로 하는 이유가 고저장을 얻기 위해서 하죠. 그 영구자석 MRI도 옛날에 있었는데 테슬라가 낮습니다. 뭐 0.1 테슬라, 0.3 뭐 이 정도고, 이제 요새는 뭐 7 테슬라까지 사람한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저장을 얻기 위해서는 전자석이 필요하다. 전자석은 옛날에 배웠겠지만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된다. 근데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일 주변에 어떤 칠링을 시켜줘야 되죠. 아주 온도를 낮게 해줘야지 저항이 덜 발생합니다. 그래서 MRI 할 때 시원하잖아요. 기계실도 시원하고 그 안에 있는 코일은 더 차갑게 칠링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프로톤이 작은 자석인데, 자석이 스핀도 하고 프리세션을 합니다. 이 스핀은 어, 프로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도는 거고, 이게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이 작은 자석이 어, MRI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팽이같이 돌게 됩니다. 이런 거 갖다가 프리세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스펠링이 잘못돼 있죠. 워터 프로톤이 이제 자장 안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핀과 프리세션을 하는데, 프리세션을 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팽이가 도는 것 같이 하는 속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지난번에 서셉터빌리티 강의할 때 나왔던 식입니다. 프리퀀시는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 곱하기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 B제로라고 하죠. B제로가 클수록 빨리 돈다는 얘기고, 뭐 그냥 쉽게 이해하면은 고저장일수록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 신호가 하여튼 빨리 돌아야지 많은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곱하는 상수가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인데, 이것이 티슈 스페시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파라매그네티즘, 뭐 조영제나 아이언 이런 것들은 주변 자장을 강화시키는 거죠. 빨리 돈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워터는 뭐 중간쯤 되고, 팻은 팻이 아니고 칼슘은 느리게 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물 분자인데 N극과 S극에 따라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에너지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께서 이런 걸 이해하는데 스타티스틱스를 적용해서
전체는 저렇게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실제로 자장을 걸어보면은 어, 반 정도는 자장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따르고 반 정도는 반대 방향으로 따르는데 정확히 반이 아니고 순응하는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생각해 보면은 자장 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넷 마그네티제이션이 생긴다. 여러분이 자장 지금은 그냥 보통 인간이지만 여러분도 자장 안에 들어가면은 자석이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예전에 필립스에서 받은 그림인데 이 필립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랑 필립스는 저 COI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랜덤으로 분포되어 있는 프로톤 스핀들이 MRI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하면서 아까 볼트만 스타티스틱스에 의해서 넷 마그네티제이션이 자장에 평행하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Z축 방향으로 자장이 어, 형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에 의해서 얘네들이 프리세션 돈다는 얘기입니다. 돈다는 얘기인데 어, 이렇게 자장에 평행하게 돼 있을 때는 돌면서 아무 에너지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자극을 시켜준다는 거죠. 라디오 프리퀀시 펄스를 쳐주면은 흥분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톤 스핀이 약간 기울어져서 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뭐 30도로 기울일 수도 있고 90도로 기울일 수도 있고 180도로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약하게 주면 30도로 기우는 거고요. 세게 주면은 90도, 180도 이렇게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인간이 멍청하기 때문에 X, Y축과 Z축으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분리 안 해도 난 된다. 그럼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에너지를 주면 눕죠.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죠. 뭐 90도 펄스를 준다. 그러면은 다시 이 위치로 아까 처음 있던 위치로 돌아오는데 지금은 이제 눕고 일어나면서 신호가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일어나면서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돌면서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90도 펄스를 맞으면 이렇게 되고 돌면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분리를 해보면은 XY 평면에서는 돌죠. 도는데 점점 벡터가 작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Z축에서 보면은 종자화가 없다가 점점 늘어나는 쪽으로 나오는데 신호가 나오는 거는 X, Y축에서 돌 때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T1과 T2로 나눠서 생각하고 T1 릴렉세이션은 종자화, T2 릴렉세이션은 횡자화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화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RF를 주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RF를 끊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시 다음 RF를 가했을 때 여기서 영상을 나올 수 있는 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저 라이브로 한다고 너무 좀 처진 것 같은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약간 졸린 느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XY 축에서 보면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물리 시간에 어떤 자장 환경에서 자속을 끊으면 거기서 전류가 발생하죠. 그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 기억 안 나시죠? 자기장이 있는데 자석을 거기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전류 발생합니다. 예. 그게 이제 발전기예요.
발전기가 그냥 모터의 반대인데 자기장이 거기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발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긴 90도 펄스를 주면 여기까지만 내려가고, 이거는 플레어 같이 인버전을 시키는 건데 180도까지 내릴 수도 있어요. 에너지를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깔끔하게 도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돈다는 거죠. 실제로는 왜 이렇게 도냐면은 브레인 전체를 자극했는데 성분이 하나다. 내 브레인이 물로만 돼 있다. 그러면 저렇게 깔끔하게 돌 거예요. 근데 내 브레인이 여러 가지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리퀀시가 있겠죠. 그래서 신호가 점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그냥 찍은 게 바로 그레디언트 에코예요. 미세한 출혈도 다크하게 나오는 이유는 거기 출혈이 있어서 스핀이 확 디페이징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 벡터가 없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신호가 제로 가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흩어지는 걸 다시 모아주는 스핀 에코 시퀀스로 하면은 아티팩트, 서셉티빌티 아티팩트 덜하는 거죠. 요건 좀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스핀이 돌면서 디페이징이 되는데 어, 스핀이 로테이팅 한다는 거죠. 로테이팅 하니까 너무 이해를 또 못 하겠는 거야. 로테이팅 안 한다고 하고 페이즈 개념에서 스핀이 어떻게 분해되는가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이유는 브레인 티슈가 여러 가지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요게 나오는데 RF 펄스도 안테나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하품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저 전자파가 나와요. 전자파가 나오는데 아까 자기장에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거기서 전류가 나오고 어, 여기 안테나가 이쪽에 있다고 칩시다. 이쪽에 있다고 치시면 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스핀이 회전을 하지만 이 각도에서만 보면 얘 입장에서 그냥 자석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에코의 원리를 설명할 건데, 자, 90도 펄스 줬죠. 그럼 얘가 여기 돌 거예요. 도는데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 거예요. 그냥 도는데 디페이징이 일어나면서 뭉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RF 펄스를 주면은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해서 그냥 자유자재로 신호가 나왔다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 날 신호를 그대로 영상을 한 게 그레디언트 에코가 되겠습니다. 아까 MRI는 이제 악보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GRE의 악보가 되겠습니다. 이 악보 개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특허를 내서 여러 가지 악보를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악보 하나만 개발해 주시면은 BTS 그쪽 그 방시혁 같이 평생 그냥 놀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근데 악보를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GRE의 악보가 이렇게 돼 있고 RF를 주고서 여기에 노 180도 펄스 스피네코의 180도 펄스가 없어서 시그널이 좀 날것이 나옵니다. 날것이 나오고 여기서 ADC 이건 이제 ADC 맵의 그 ADC가 아니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날로그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시그널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관측을 합니다. 근데 그건 디지털이라는 거죠. 왜냐면 관측을 여기서 100번을 하면은 이런 파형을 다시 재현할 수 있겠죠. 이런 파형을 전체를 다 리코딩을 하지만 샘플링은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게 그레디언트 에코의 펄스 대열이고 여기서 G 슬라이스, G 리드, G 페이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좌표를 매겨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셀렉션은
이제 어떤 한 단면을 선택하는 걸로 인식하면 되겠고, 이거 read out gradient라고도 하고 frequency encoding gradient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뭐 x축, phase encoding gradient는 y축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핀 에코는 자, 이렇게 흩어지는 걸 갖다가 뒤집어주는 180도. 그러면 일정한 시간 하면 다시 모여요. 그 비유를 하면은 운동장에 토끼와 거북이를 달리기를 시켜요. 토끼가 빠르겠죠. 근데 반바퀴를 돌았을 때 여기서 같이 뒤집어줘요. 그러면은 다시 결승선에는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MRI 신호는 잘 만들려면은 이 스핀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미징을 해야지. 이미징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죠.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야지 영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날것 프리 인덕션 디케이 때 다 신호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그림과 같이 180도 펄스로 뒤집어 줍니다. 여기서 한번 뒤집어 줍니다. 쫙. 그러니까 딱 이 타이밍에 신호를 얻으면 신호가 깔끔하게 나오겠죠. 예. 이게 바로 스핀 에코가 되겠습니다. 스핀 에코의 악보는 아까 180도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있고 여기 보면 이미징 위치를 인식하는 그 롭이 약간 다른데 요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스핀 에코가 하나가 나오면은 뭐 싱글 스핀 에코라고 그러고 180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뒤집어 주면은 토끼가 빨랐다가 거북이가 빨랐다가 토끼가 빨랐다고 하는 거를 어떤 일정한 위치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RF 하나 주고서 스핀 에코를 여러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멀티 에코. 여기서는 RF 펄스 한 번 주고 두 번 180도 펄스 줘서 신호 깔끔하게 두 개 나왔죠. 근데 항상 첫 신호가 가장 세고 두 번째 신호부터는 점점 약해지겠죠. 예, 왜냐하면 점점 디케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페이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더 많이 하면 터보 스핀 에코가 됩니다. 터보. 여러 번 했다는 터보고, 어, 에코 트레인 랭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터보 팩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뭐 30번 했다. 30번 얻을 수 있어요. 그럼 RF 한 번에 30번 뭐 단면이 나오니까 패스트 이미징 되는 거죠. 패스트 이미징. 인버전 리커버리는 이제 플레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제 180도까지 인버전 시키는 겁니다. 쑥 올라오겠죠. 그렇죠. 어떤 물질은 빠르게 올라오고 어떤 물질은 느리게 회복됩니다. 그게 이제 물질 고유의 성상이에요. T1, T2 릴렉세이션이 다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빨리 복원되는 거 T1이 짧은 거는 팻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거는 CFS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리커버리가 이만큼 됐는데 얘는 리커버리가 딱 여기서 멈춰 여기 왔을 때 영상을 얻으면 그게 바로 워터가 서프레션 되는 원리입니다. 자, 얘는 빨리 돌아와서 이렇게 릴렉세이션 끝났죠. 아까 이게 다음 영상을 얻기 위한 어떤 준비, 에너지원이라고 하면은 얘는 다음에 RF를 맞았을 때 뭔가 신호가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CSF는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영상을 또 준비했다. 그럼 얘는 그냥 0입니다. 0. 그래서 신호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미징을 하면은 팻과 뭐 어더라고 돼 있지만 이걸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은 물을 완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예. 물의 신호가 안 나오는데 스타틱한 물은 신호가 안 나오는데 플레어에서 약간 지저분하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뭐 세레브랄 저기 뭐야 서드 벤트리클 에이퀴덕트 주변이나 레터럴 벤트리클에서 서드 벤트를 넘어가는 포라멘 먼로 거기서 가끔 더티한 시그널이 나오죠. 그거는 워터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고 그게 이제 판독에 방해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이드로세팔로스에서 그런 거 잘 안 보여요. 예. 왜냐면 하이드로세팔로스 물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인버전 리커버리가 들어간 플레어의 악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RF 주기 전에 미리 180도 한번 꺾어주죠. 예. 자, 이제는 스핀의 위치를 공간에서 표시해주는 Z축, Y축, X축. 뭐 근데 사실은 이걸 반대로 이해해도 돼요. 그레디언트 에코를 뭐 페이즈 인코딩 측면에서 어디로 걸어주냐에 따라서 X, Y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전공의 평가고사의 그 문제 중에 뭐 이렇게 아티팩트가 있을 때 페이즈 인코딩과 저기 뭐야 프리퀀시 인코딩 방향을 바꿔주면 아티팩트 방향을 바꿀 수 있죠? 맞죠? 그 있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페이즈 인코딩해서 하면 그게 3D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 전공의 평가고사 나온 문제가 아마 그거예요. 네 MR 사진이 있고 거기 팜리티얼 아테리가 펄세이션 해가지고 ACL을 방해하니까 페이즈 인코딩과 그레디언 그 바꾸면은 페이즈와 프리퀀시 바꾸면 피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죠? 그게 왕족이죠. 아직도 한 20년 동안 왕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그 전문의 족보도 쓸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특정 단면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프리퀀시 어떤 주파수를 조절하면은 이거의 예시가 이제 여러분 라디오 알죠? 라디오 FM 뭐 95.9로 하면은 뭐 거기 그 방송이 나오고 89.1로 하면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난 이쪽에서 얻겠다. 그러면 뭐 이쪽으로 95.9로 딱 하면 여기가 자극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 영상을 얻겠다. 그러면 여기는 뭐 89.1 이렇게 자극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라디오도 사실은 프리퀀시를 분리해 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전파가 다양한 파장의 전파가 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안테나를 키면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이 들어가 있으면은 Z축 방향으로 있고 나는 이번에 이 단면만 자극하고 영상을 얻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만 자극하면 되겠죠. 이거를 뭐 두껍게도 할 수도 있고 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단면을 선택했으면은 얘네들이 일정한 속도로 돕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종류의 티슈만 있다고 생각하고 돌리는 거예요. 물론 뭐 팻이랑 워터랑 다르게 돌아요. 약간은. 그래서 아까 디페이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 상태면은 우리가 위치를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페이즈 인코딩을 한번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얘를 좀 더 빨리 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프리퀀시 인코딩을 걸어주면은 또, 또 약간 다르게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같은 평면에서 같은 속도로 같은 위상으로 있던 것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겠죠. 속도가 다르죠. 다르게 돌면은 이 지금 X축 방향으로 분리 가능하겠죠. 여기다가 페이즈까지 다르게 해주면은 9개가 다 각각 다르게 돌 거 아니에요. 그거를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MR 신호가 공간에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되나요? 슬라이스 셀렉션 한번 하면은 이렇게 같은 속도로 도는데 여기다가 여기 저 페이즈를 다르게 저 프리퀀시를 다르게 해주면 이렇게 돌고 페이즈네요. 페이즈를 다르게 해주면 이렇게 돌고 나중에 프리퀀시까지 다르게 하면 다 각각 다르게 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약하게 짧게 주는 거예요. 어, 프리퀀시랑 페이즈 개념 모르겠죠. 같이 돌아도 같은 속도로 돌아도 페이즈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약간 저 돌림노래를 생각하면 돼요. 돌림노래.
어떤 사람이 노래를 빠르게 부르고 어떤 사람 느리게 부른다고 하면은 그냥 그건 개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돌림 노래는 한 소절씩 앞에서 먼저 부르는 거고 속도는 똑같잖아. 그건 페이즈가 다른 거예요. 프리퀀시가 다르다는 말은 속도가 다르다는 거. 어떤 군무, 케이팝에서 군무를 할 때 약간 이렇게 앞에서부터 센터부터 딱 두 번째 이거 하고 세 번째 이거 하고 하는 거 알죠? 이 동작. 그럼 그게 페이즈가 다른 거고 프리퀀시가 다르면 앞에 있는 애는 되게 빨리 추고 뒤에 있는 애는 느리게 추면 그건 개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즈랑 프리퀀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결국 페이즈와 프리퀀시를 다 우리가 조정 가능하게 하고 조정 가능하게 측정하면은 공간에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K-스페이스인데 프리퀀시 인코딩 디렉션이 있고 페이즈 인코딩 디렉션이 있는데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관측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신호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프리퀀시 쪽에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파형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파형을 다시 또 페이즈 관점에서 표시하면 딱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로. 그래서 특정 시그널을 특정 위치에 매핑할 수가 있고 뭐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신호가 나오더라도 다 디컴포지션을 해서 관측을 하다 보면은 이 파란 점에서 나온 신호와 빨간 점 신호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스 셀렉션을 하나만 하면은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적용을 좀 확대해서 여러 슬라이스를 할 수 있죠. 멀티 슬라이스 이미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완전 3D 전체를 통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나중에 설명하기라고 하고 결국은 신호가 나오는데 이 슬라이스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프리퀀시와 페이즈 인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또 2D냐 3D냐 뭐 싱글 슬라이스 이미징이냐 멀티 슬라이스 이미징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음. 코일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 들어가는 전류의 어떤 특징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비유했을 때 89.1이냐 95.9냐 이렇게 세게 결정하는 게 그레디언트 레벨이고 프리퀀시나 페이즈는 그보다 작은 에너지입니다. 그 라디오에서도 진짜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프리퀀시잖아요. 결국은 다르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같다는 거. RF 코일도 같고 리시빙 코일도 같은데 거기 나오는 전기적 신호를 기계가 분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육성으로 말할 때 20에서 2만 헤르츠의 음성이 나가고 여러분들 귀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중에 지금 떠 있는 주파수들 89.1 메가헤르츠 이런 거 안 들리죠? 우리 귀에 못 듣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거지. 다 지금 있는 겁니다. MRI도 메가헤르츠 단위죠. 메가헤르츠. 그 1.5T에서 워터가 어느 정도 속도로 도나요? 킬로헤르츠인가 그거? 뭐 63점 뭐 그런 거 있잖아. 킬로헤르츠인가? 단위 한번 보세요. 메가인지 킬로인지 나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사람이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예, 메가. 자, 페이즈 인코딩 그레디언트와 프리퀀시 인코딩 그레디언트, 아까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는 다 같은 거지만 에너지 레벨이 다르고 그 중에 가장 약한 게 페이즈가 다른 겁니다. 예, 페이즈가 다른 건 가장 약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 페이즈 인코딩 그레디언트, 프리퀀시 인코딩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순서대로 줘서 이미지를 얻습니다. 근데 프리퀀시 인코딩 그레디언트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이거랑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이랑 묶여 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 X축을 먼저 하든 Y축을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K-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은 다양한 페이지와 다양한 프리퀀시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파형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게 파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K-스페이스 평면은 항상 이런 파형이 아니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을 거친 어떤 알 수 없는 무슨 그림 같은 게 나오죠. 알 수 없는 그림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꾼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입혀주면 그게 바로 MR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점의 밝기로 표시하면은 여기는 밝겠죠, 되게 주변은 어둡겠고 이걸 갖다가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미지가 된다는 거고 K 스페이스 가운데는 어떤 커다란 정보들, 어떤 컨트라스트나 이런 게 있고 페리페리로 갈수록 디테일한 정보들, 샤프한 마진이라든지 그런 마이너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서 K 스페이스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했다가는 이제 쓰러질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슬라이드가 아직 40장이 더 남았으니까 그때